그렇지만 주식 투자에서는 일반 금리 투자나 그 외 다른 투자와 비교되지 않는 부가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핵심 개념은,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리는 것이 재테크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면, 두 번째는 부가가치를 이해하는 겁니다. 투자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고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더 오를 것이야 그러면서 그것을 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재테크 부가가치의 논리에서 보면 지극히 어리석은 게임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격의 높낮이, 과거 얼마였는데 지금이 얼마다라는 평균 가격의 높낮이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착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투자 수단을 보면은 되게 재미있는 현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년, 30년, 50년 이렇게 폭을 넓혀서 보면 단기적으로 1, 2년 동안에는 때로는 주식이 많이 오르고, 때로는 부동산이 많이 오르고, 때로는 채권값이 많이, 가격이 괜찮았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30년으로 늘려서 보거나 때로는 20년 혹은 40년 이렇게 넓혀서 보면 세상의 모든 자산 가치는 똑같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현물, 주식, 채권, 부동산 모든 투자 수익률이 최근 30년간 정점에서 똑같이 만난 해가 2005년입니다. 2005년의 수익률 그래프를 보면 지난 20년 내지 30년간 격차가 서로 때로는 주식, 때로는 부동산 이렇게 벌어졌던 수익률 곡선이 한국 시장에서는 2005년 말에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20년 투자 수익률이 똑같이 만났습니다. 이 말이 상정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바뀌는 것은 가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개 투자에 뛰어들면 그 투자는 대개 성공을 합니다. 처음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최근 한 달간 신문에, 최근 1년간 신문에 주식시장 붕괴 위기, 주식시장 연일 하락, 어제 떨어진 주식시장 오늘 또 대폭락, 이런 기사가 다녔을 때 생전 주식 투자 한 번도 안 하던 분들이 갑자기 주식 투자하면 좋겠네 하고 들어가서 계좌 열고 주식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대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처음 하게 되는 동기는 어떠냐면 신문에 주식시장 연일 급등, 이제는 소판돈 논판돈 전부 주식시장에 들어와, 주식 없는 사람 박탈감 점점 커져, 이러다가 주식시장으로 사회 양극화 심화 이런 기사 나오면 나도 한번 주식이나 좀 해볼까 하고 다들 투자해서 뛰어들게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돈을 법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언덕이 있는데 저 위에서 고장난 택시 한 대가 저를 향해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빠른 속도로 막 달려오고 있는데 이 앞에까지 달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택시가 앞에 와서 스톱 탁 멈춰버릴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멈추든 저기에 멈추든 택시는 나를 지나서 저쪽에 가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가속도가 붙어있는 물체는 나를 통과해서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던 가속도가 있는 국면에서 무엇인가를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그것은 반드시 단기적으로 성공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계속 주식시장이 오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번도 주식 투자를 한 적이 없는 분이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오늘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주식을 딱 샀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주식 역사상 한 번도 도달하지 못한 최고가고 그 다음날부터 주식이 연일 급락해서 앞으로 그 가격에는 절대로 돌아보지 못할 최고 상투를 잡을 확률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존재한다면 사실은 나가서 무엇인가를 해도 다 성공할 확률입니다. 로또를 사도 당첨될 거고 무슨 짓을 해도 1등을 할 겁니다. 그만큼 확률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국면에서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면 단기적으로 반드시 수익률이 나는 것, 이것이 바로 초심자의 행운인데 이것을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ELS 상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재테크의 구조를 명확하게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은행에 ELS 상품을 가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ELS 상품의 구조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돈을 맡깁니다. 지급해야 될 이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급해야 될 이자만큼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투자 행위인 옵션에다 투자를 합니다. 재수 없으면 다 날립니다. 성공하면 수백 배 대박이 터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LS에서 성공해버리면
원금 대비 30% 수익을 불과 한 달 만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쫄딱 망해도 원금은 줍니다. 왜냐? 이자만으로 투자했거든요. 우리가 재테크에서 이 예를 상품을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통제하고 계획 가능한 범주는 내가 관리되고 누적적이고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계속 쌓아나갈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서 내가 계획하고 쌓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범주를 벗어나는 잉여의 상품은 최고의 변동성을 가진 레버리지가 큰 상품에다가 냅다 갖다 던져버려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리스크나 변동성을 선택하는 크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잉여 자산의 크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더 부자가 됩니다. 부자는 잉여가 많잖아요. 내가 먹고 살고도 돈이 많아서 정말 미치겠는데 오늘도 여기 보면 여기도 돈이고 여기도 돈이고 여기도 돈이니까 몸무게가 너무 나가니까 벌써 던져버리고 막 집어내 버렸는데도 집에 가니까 가방 안에 돈이 있고 막 이불 베개 속에도 돈 들어서 돈 깔고 자고 이러니까 미칠 거 아니에요. 매트리스 안에 돈 있으니까 등백이고 이러니까 이분들은 모든 것을 이제 리스크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테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가장 강조하는 법 중에 하나고, 어떤 강론적 부분들은 이러한 어떤 원론적 부분 안에서 모두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관과 영감의 영역을 믿고 거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